오늘은 실제로 독일에서 있었던 방구석에서 10대의 마약왕이 된 청년. 어떻게 이 17살의 푸릇푸릇한 청년이 방구석에서 독일 역대 최고 규모의 마약을 유통시켰는지 재밌게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이 소년의 풀네임은 막시밀리안 슈미트인데 줄여서 막스라고 할게요. 일단 이 막스가 어떤 사람이냐, 넷플릭스에서 이 막스에 관한 사건을 다룬 다큐가 있거든요. 재밌는 게 중간중간에 실제 막스가 인터뷰한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다큐 같은 거 보면 이해하기 쉽게 서프라이즈처럼 연기자들이 나와서 실제 상황을 재현하잖아요. 근데 이 다큐는 연기자도 막스예요. 다큐의 주인공이 과거의 본인을 재현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물건을 팔았는지, 심지어 마지막에 경찰 특공대한테 체포당하는 것까지 재현하는데, 컷 하니까 웃으면서 엄지 치켜들고 경찰 들어올 줄 알면서도 떨리네 이거 라고 할 정도로 유쾌하다면 유쾌하고 천진낭만한 어린이랄까? 출소하고도 죄책감을 전혀 안 느껴요. 인터뷰도 뭐 실실 웃으면서 하고, 본인 다큐에 본인이 나와서 연기할 정도면 뭐 어떤 캐릭터인지 느낌이 오죠? 죄책감이 안 드니까 어차피 내가 안 했어도 누군가가 했을 거다 라 당당하게 말해요. 조커마냥. 어릴 적부터 친구들 만나서 놀기보단 방에서 혼자 컴퓨터로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 중에서도 관심 있던 게 소소한 인터넷 범죄들. 웹사이트 중에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사이트도 있대요. 가만 보면 진짜 인터넷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뭐 수제 핵 만드는 법, 권총 만드는 법, 이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아무튼 이 싹수가 노을했던 막스는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무려 김정은 사진을 프사로 달고 활발하게 활동해요. 왜 하필 김정은 사진으로 했었냐 물으니까 그 분위기가 멋있었대요. 부드럽게 밀어올린 스포티한 헤어스타일과 남북은 몰라도 블랙으로 통일한 남침룩의 매력을 느끼지 아닙니다. 그렇게 사이트에서 배운 인터넷 범죄 수법들로 웹캠을 해킹해서 다른 사람 집안을 훔쳐보거나 앨범 훔쳐보기, 비밀번호 바꾸기 등을 하면서 놀아요. 이때 한번 아주 제대로 누구한테 걸려가지고 먼지 날 때까지 혼났으면 잘 컸을 텐데, 어떻게 한 번을 경찰에 안 잡히고 커가다 어느 날 한 인터넷 친구하고 내기를 하게 돼요. 막스가 몇 년간 여러 인터넷 사기 방법도 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짬이 좀 차니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약 저렇게 파는 거 아닌데 하면서 자주 채팅하던 얼굴도 모르는 인터넷 친구한테 내가 약 팔면 안 걸리고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다. 친구는 이제 바로 잡혀, 절대 안 돼, 너가 인터넷으로 구매자 구하면 배달은 내가 함 수고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스가 실행을 해버립니다. 이 친구가 뭘 해도 잘했을 거예요. 추진력도 좋고 또 성실해요. 밤에는 성실하게 약 팔고 낮에는 식당에서 웨이터 알바를 했다는데, 그 식당 사장 부부 인터뷰를 보면 막스 칭찬을 엄청 해요. 그 친구가 일하는 진짜 기가 막혔지 하면서 직원들 중에서도 항상 제일 일 잘하고 싶어하고 또 꼼꼼하고, 완벽하지 않은 동료들을 싫어할 정도로 일처리에 깐깐했고, 실제로 막스도 웨이터 일을 즐겼다 해요. 뭐든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잘해내는 스타일.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되는데 범죄 행위에까지 똑부러지게 아주 나이스하게 잘해요. 다시 본론으로, 친구한테 할 수 있겠다 호언장담도 했겠다. 바로 도메인 사이트를 하나 사요. 도메인 사이트란 건 예를 들어 인터넷에 뭔가를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본인만의 사이트를 하나 돈 주고 만드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한대요. 그렇게 2, 3만 원의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는 다른 경쟁사의 사이트를 한번 쭉 봅니다. 막스가 사업적인 감각이 있는 게 훑어보고 딱 느꼈대요. 이거 온라인 쇼핑몰하고 다를 게 없네. 그래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소비자들 마음에 들려면 상품을 예쁘게 잘 찍어야겠다 하고, 다른 집들하고 다르게 멋들어진 상품 이미지 찍으려고 게임기 중에서 엑스박스라고 케이스가 검하면서 살짝 빛이 반사되는데 그 위에 은밀하게 사온 그 물건을 올리고 뒤에 컴퓨터 모니터에 불영상을 띄워서 예쁘게 상품 이미지를 찍습니다. 맛있어 보이게. 요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 꿀팁도 보면 제품 사진하고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다 엄청 강조하는데, 이 친구는 2014년에 그걸 혼자 독학해버린 거죠. 아주 똑똑한 청년. Q&A도 만들어요. 그 물건을 파는데 친절하게 Q&A라니.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안은 완벽한가요? 하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의 정보는 상품 배송 후 완벽히 삭제하고 보관해두지 않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까지 싹 진정시켜주는 거죠. 포인트를 잘 잡아요 이 친구가.
상품 이미지도 다 찍었겠다 사이트 오픈을 하니까 주문이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집은 없었거든. 비밀 웹사이트도 아니고 구글에 클릭 몇 번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죠. 제품 사진도 야 이거 맛있어 보이네 소리가 절로 나오게 잘 찍고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고객 주문을 받고 배송은 인터넷 친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놈이 잠수를 타버려요. 그놈이 판매를 막기로 했는데 막스가 진짜 일을 벌릴지 몰랐거든. 이 잘못 엮이면 자기도 잡혀가니까 잠수를 타버린 거야. 갑자기 중간에 붕 떠버린 막스도 방구석에서 컴퓨터 두들겨서 일 벌리는 건 하는데 직접 물건을 고객들한테 배달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이제 프로들의 영역이지. 고객들 질 나쁜 건 기본에 그중엔 갱들도 있을 거고 까딱 잘못하면 함정수사하는 경찰일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겁먹고 멈출 텐데 우리의 막스는 지금까지 전통 약쟁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배송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건 바로 그냥 우체국으로 고객한테 보내는 방법. 대놓고 오히려 대범하게. 경찰들 인터뷰를 보면 엄청 놀랐다 해요. 다들 어떻게 하면 더 눈에 안 띄고 비밀리에 배송할지만 생각하는데 그냥 우체국을 이용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한술 더 떠서 리뷰창도 만들어놔요. 무슨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약 파는데 리뷰라니. 누가 보면 식당인 줄 알겠어요. 그 와중에 나쁜 평점 리뷰는 전부 삭제하고 좋은 평점만 위로 올리는 식으로. 구미베어 젤리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씩 넣어줬대요. 물건을 받았을 때 피식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고. 진짜 이 정도 노력의 분석과 실행력이면 진짜 뭘 해도 잘했을 것 같죠. 이렇게 첫 달에만 무려 2천만 원을 벌고 많이 버는 달에는 1억 5천까지도 벌어봤대요. 삼성전자 20년차 부장급 연봉이 8천에서 9,500이라는데 대기업 부장급 연봉을 한 달에 그냥 와우. 또 전 이 부분 보고 진짜 사업가 같다 느꼈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물건을 포장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절대 약을 안 했대요. 오로지 배송만. 하루 종일 그거 쪼물딱거리고 있으면 호기심이 들 법도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그 물건의 약효나 효과 같은 것도 상세하게 적어두려고 디테일하게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궁금할 것도 같은데 물론 저는 관심 없습니다. 또 몇 달 만에 갑자기 수억을 벌고 다음 달도 또 그렇게 들어올 거란 생각이 들면 화끈하게 차 사고 명품 사고 할 것 같은데 벼락부자나 로또 맞은 사람들 보면 아무리 절제를 해도 솔직히 그날 돈 수령한 날에는 비싼데 좀 외식도 가고 초밥도 좀 시켜 먹고 할 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도 괜히 하겐다즈 한번 집어보고 못해도 삼겹살 집 정도. 근데 막스는 이 친구가 참 독한 게 벌어들인 수십억을 한 번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요. 생활비는 아침에 알바하고 또 집에서 생긴 공병 팔아서 벌어다 쓰고. 왜 이렇게 변태같이 모았냐 하니까 돈이 쌓이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었대요. 진정한 사업가. 자기 절제와 검소함까지. 그리고 사업이 커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멋지다 막스. 제가 가장 흥미로운 건 막스가 돈을 전부 비트코인으로 받았다는 거. 이 부분은 이따 뒤에 가서 또 얘기하고, 막스의 인터넷 쇼핑몰이 잘 된 게 다양한 물건과 잘 찍은 이미지, 후기 관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이 가격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공원 뒷골목에서 후드티 뒤집어 쓰고 거리 나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대요.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의 기본. 업자한테 나 많이 살 테니까 싸게 해줘 하고 그 물건을 도매가로 싼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인 거죠. 이게 막스니까 가능했던 게 이미 이 시기에 막스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요가 엄청나서 드립다 물건을 시켜도 그게 다 소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다른 집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양을 체포 당시에만 방에서 1톤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소매업자들은 막스랑 비교하면 전통적인 방식은 가격 경쟁도 안 돼, 거래할 때 직접 만나는 위험 부담에 리뷰도 없어, 이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슬슬 5배속 나는 물건들이 생겨요. 고객이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고 우체국 아저씨가 잘못 배송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물건을 잘못 받은 집은 택배를 열고 깜짝 놀라서 신고하고,
근데 이게 경찰도 초반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는데 점점 택배로 약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결정적으로 경찰이 한 약쟁이를 체포하는데 그 약쟁이 컴퓨터에서 특정 사이트를 수시로 들락거린 기록을 발견해요. 그게 바로 막스의 사이트. 이때 경찰이 인터넷에서 그 물건 파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보통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도 다크웹이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이트에 비밀리에 조용히 올리는 게 보통인데 대놓고 나 여기 있어 하고 구글에서 팔아버리니까. 아무튼 인터넷에 대놓고 올라와 있는 막스의 사이트를 추적을 합니다. 근데 막스도 바보가 아니죠. 인터넷 범죄에 빠삭하잖아요. 진작에 만들 때부터 역추적 못하게 우회돼 있고 사이트 만들 때 제출한 주소도 가짜 주소고 또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서 택배를 보낸 마을을 찾는데 그 마을의 우체통만 마을 구석구석에 100개가 넘어가요. 우체통에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나 감시를 해야 되는데 100몇 개를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막스가 배송 계획을 할 때부터 이 양반들 24시간 동안 모든 우체통을 감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고 어떻게 수사망이 좁혀져서 우리 동네까지 온다 해도 내가 뭐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우체통에 넣으면 충분히 이거 유지할 수 있다 히히 하고 배송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걸 합니다. 막스가 생각을 못한 게 또 요즘 CCTV가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우체통 하나에 경찰 한 명이 붙어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체통 근처에 있는 CCTV 싹 돌려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무튼 그렇게 경찰이 수상한 물건을 우체통에 넣는 막스를 용의자로 올리는데 이 시기에 사실 막스도 슬슬 한계에 다다랐다 해요. 양심의 가책? 뭐 그런 건 아니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대요. 초반에는 밤새 가면서 그럭저럭 유지가 됐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주문이 뭐 하루 종일 들어오는데 약간 배달로 따지면 하루 종일 주방에서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이게 계속 들리는 거죠. 나중에는 알림도 끄고 그냥 누워 있었답니다. 체포 당시에만 뭐 주문이 1만 건 이상 밀려 있었다니까 말 다 했죠. 그렇게 수사가 좁혀지면서 경찰 특공대가 막스의 집을 쳐들어와서 체포하고 재밌는 게 막스가 인터뷰 때 당시에 특공대가 들어와서 총 개머리판으로 자기 눈을 때렸다 하거든요. 그리고 다큐 바로 다음 장면에 경찰의 높으신 분이 아 그럴 리 없다 체포하는데 무슨 폭행이냐 하는데 당시에 실제 막스가 맞고 멍든 사진을 보여줘요. 버럭해. 근데 맞을만 하긴 해요. 경찰이 이제 다시 그거 보고는 이례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웃기더라고요. 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약을 그렇게 팔아 제꼈는데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체포를 하고 막스 컴퓨터를 뒤지려는데 비번이 걸려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근데 막스가 그 비밀번호를 엄청 길게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 죄다 섞어서 엄청 길게 해놔서 사실 그렇게까지 해두면 해독할 수가 없다는데 경찰이 또 해냅니다. 어떻게 했냐? 바로 막스가 노트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막스도 또 사람인데 그렇게 길게 해두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도 적어둔 거예요. 인간적이죠. 컴퓨터를 싹 뒤져보는데 막스 사이트 Q&A에 고객 정보는 배송하고 바로 삭제한다고 안심시켰었잖아요. 근데 막스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주소, 실명, 뭐 주문했는지까지 전부 엑셀 파일로 예쁘게 저장을 해놨어요. 왜 그랬냐니까 그냥 해놨대요.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자기 물건 사간 사람들이니까. 그거 보고 경찰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일 뭐 할 것도 없이 검색 이렇게 툭툭 하면은 다 잡을 수 있게 싹 해놨으니까. 독일을 떠들썩하게 한 최대 규모의 마약을 유통시킨 마약왕이 체포 당시에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와 인터넷에서 대놓고 팔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산 구매자들의 정보가 그대로 있다라는 게 뉴스를 타고 나가면서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아 나 막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는데 어떡해요 유유 하는 글이 엄청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해요. 당연하게도 후에 이 사람들은 전부 재판장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고 그 수백 건의 소송에 막스가 증인으로 불려다니는데 그 장면도 다큐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막스는 몇 년형을 받냐? 당시 20살이라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모든 범행을 디테일하게 자백했다는 점에서 10년형에서 7년 받고 가석방으로 총 4년 7개월 살고 나와요. 여기서 주목할 점, 막스가 비트코인 지갑이 12개가 있었다는데 10개의 지갑에서 한화 61억 정도. 근데 나머지 2개 지갑은 경찰이 못 열었대요. 또 지갑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인터뷰에서 PD가 진짜 돈 없냐고 묻는데 딱 보니까 있어요, 이놈. 애가 실실 웃으면서 묘한 말을 해요. 거기 돈이 있어도 아무도 증명 못한다. 추적도 못할 뿐더러 만약 내가 지갑을 연다면 보세요, 돈 없죠? 할 거고, 돈이 있다면 제가 보여줄 리가 없잖아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그 안에 돈이 없었으면 진작에 없다고 까서 보여줬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 보여주면 뺏어갈 건데. 한마디로 밝혀낼 수 없다. 그거 뭐야, 그거 있잖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마냥. 제가 봤을 때는 애가 돈은 있는데 없다고 하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뭔가 패배한 것 같고 또 관종기도 있고 난 지지 않았다. 실제로도 돈이 있으면 뭐 졌다고 하기 좀 그렇죠. 4년 7개월 감옥 갔다가 수십억 부자면 뭐 남는 장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점, 출소하고 여자친구랑 오순도순 친구들하고 잘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행복해 보이는 게 얼굴에 근심이 없어. 근데 다큐 마지막에 경찰이 21년 3월에 막스하고 비슷한 수법의 사이트를 발견하고 분명히 이건 막스가 도움을 줬거나 연관이 있는 걸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말과 함께 진짜 끝납니다. 아직도 재판 중이라는데 제 생각에도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PD가 출소하고 뭐하냐고 했을 때 그냥 주차장 알바한다 했거든요. 짧지만 제가 다큐에서 본 막스의 그 눈빛과 표정, 그 몸짓,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학적으로 관상이 그런 소일거리로 만족할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보면은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뭐 꼭 불법적인 일이 아니어도 일을 계속 벌려도 벌릴 것 같은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심하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